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얼류의 풀배열 키보드 A104 프로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렇게 작은 키보드 87 프로 라인업은 몇 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87 프로를 쓰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4 프로를 써보니까 편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계식 키보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본 경험치를 가진 유저는 아닙니다. 같은 초보의 입장에서 입문하려는 분들 뭘 고려하면 좋을지 그런 눈높이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직도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옵션 고를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체리사 제품 같은 경우는 청축, 적축, 갈축, 흑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 안에서 또 골라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솔직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A104 프로 전체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만 보시면 다얼류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봤을 때는 몇 가지만 알고 가시면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풀배열은 이번에 처음 보여드립니다. 외관을 보시면 87 프로 대비해서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단순히 옆에 숫자 키만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노브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키보드에 저런 게 왜 달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얼류의 키보드들은 무선, 유선,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를 스위칭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무려 3가지 기기를 연결해서 또 스위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현재 어떤 연결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지, 얼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은 무선 연결을 지원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블루투스 1번 연결을 지원한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칭을 하면 2번, 3번으로도 넘어가요. 기계식 키보드지만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해줘야 할 몫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써보시면 87 프로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싹 해소가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104 프로가 훨씬 좋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스위치 노브를 돌리면 백라이트 모드, 백라이트 컬러, 그리고 밝기, 그리고 볼륨 조절해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띄울 수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5가지 들어있고요. 1가지를 더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87 프로의 어떤 심플함도 좋지만 104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현재 컬러는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스블루 컬러가 상당히 좀 시원시원합니다. 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화이트도 굉장히 밝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쨍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블루 컬러도 얼음 같은 그런 느낌의 시원한 컬러예요. 자, 알루비엘 골드 같은 경우는 블랙 베이스에 이런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런 키캡들은 또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약간의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모키 블루 컬러인데요, 아이스 블루 대비해서는 한 톤 다운돼 있다, 얌전한 컬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 컬러를 좋아하는데 너무 쨍한 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트로 베이지, 어디에 놔도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튀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그냥 그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이런 붉은색 키캡을 가지고 약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치는 5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할 스위치는 스카이 V3 축 리니어 방식이에요.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쑥 들어갔다 쑥 내려왔다. 누를 때 보면 아무 걸림 없이 쭉 내려가요. 편하게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리니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작진 않아요. 이 정도 소리면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쓰기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보여드릴 스위치는 바이올렛 프로입니다. 걸림이 있는 방식이에요. 누를 때 중간에 딸깍 하는 느낌이 나요. 여기서 살짝 걸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걸림이 있으면 무조건 시끄러운 거 아닌가? 스카이 V3 축이 적축에 속하고 갈축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는 크게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안에서 소음만 비교를 놓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소리가 다르긴 하지만 더 시끄럽다, 조용하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둘 다 시끄럽지 않나요? 타건을 할 때 손끝이 조금 더 간질간질하게 살짝 걸리는 느낌을 좋아한다면 바이올렛 프로 축이 좋고요, 부드럽고 가벼운 타건감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스카이 V3 축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다얼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스위치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와요. 왜냐? 104 프로 같은 경우는 풀배열이죠. 그러면 들고 이동할 확률이 낮아요. 왜? 무거우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숫자 키도 필요하실 테고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대부분 산호비들은 회사에서 키보드를 쓸 확률이 높아서 이런 것들을 교집합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약간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를 찾으실 가능성이 가장 높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1번 제품이 바로 이 저소음 리니어입니다. 스카이 V3 축의 저소음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걸림없이 쑥 내려가는데 소리가 좀 작아진 거죠. 타자를 빠르게 쳐도 뭔가 타다다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두두두두두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재밌어요. 보글보글 소리라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찌르는 듯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타자 치는 소리가 나네,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타건을 할 때 손끝에서 뭔가 그냥 좋은 느낌이 나요. 마음에 드는 걸 찾고 나면 이 느낌 때문에 사실은 기계식 키보드를 한번 쓴 다음에 일반적인 키보드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을 다른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최근에 유행했던 무접점 키보드, 그 제품과 가장 비슷한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딱 드릴 수는 없는데,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니까 사무실에서 놓고 쓰기에 너무 좋다, 재밌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사 측에도 확인을 해보니 저소음 리니어가 들어간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3, 4배 이상 출고량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스위치는 저소음 텍타일입니다. 바이올렛 프로 측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를 때 스위치에 걸림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조용한 제품이에요. 보글보글 소리는 저소음 리니어보다 약간 작아졌어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소음 리니어보다 저소음 텍타일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손끝이 더 간질간질해요. 저소음 리니어, 저소음 텍타일 두 가지 제품은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실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를 본격적으로 즐기시는 약간은 매니아틱한 스위치라고 합니다. 바로 스노우 축이에요. 일단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공격적인 소리가 나지 않나요? 얘는 이제 바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닥치는 리니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걸림은 없어요. 일반적인 체리사의 적축이 키 압을 45g을 잡습니다. 스카이 V3 축은 40g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리사의 적축보다 더 가벼운 키 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노우 축을 보면 50g인데 이게 과연 손끝에 느껴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서 눌러보니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세게 눌러야 눌린다. 분해를 해서 보면 스프링부터 구조가 달라요. 아, 그리고 이 도구는 키캡을 빼고 스위치를 뺄 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104 프로 전체 모델 다 핫스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키캡도 맞는 제품들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능인데 제가 87 프로 때 자세히 소개를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요 정도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노우 축을 설명할 수 있는 소리는 도각도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스위치 5가지를 좀 최대한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4 프로의 저소음 리니어 제품이고요. 87 프로의 저소음 리니어 제품이에요. 똑같은 스위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소리가 날 것 같죠.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울림이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04 프로로 넘어오면서 변화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스위치 패드가 바뀌었고요. 테이프 모드가 바뀌었고 하부 폼 두께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하부 스펀지 폼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점과 좀 더 커진 이 환경이 같은 스위치를 넣었을 때 소리가 많이 달라요.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A104 프로, 같은 스위치라고 보기에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점이 있어요. 87 프로 때 보시면 한글 각인이 없어요. 104 프로도 처음에는 영문 버전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글 각인이 되어서 나왔어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영문 각인만 된 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 한글 각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봤더니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하지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지연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휴대폰, 모바일 기기 쪽과 연결을 하고 PC와는 유선이나 2.4기가 대역을 활용해서 게임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 간 스위칭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좀 단점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면 모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단점은 백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재밌기도 한데 가끔은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이제 끄면 되겠죠. 그런데 이 키캡을 보시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두운 공간에서 키를 찾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키보드에 비해서 높이가 좀 높아요. 기계식 키보드들이. 타건을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팜레스트를 또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었어요. 손목을 올려놓고 쓸 수 있죠. 저는 이게 편했는데 저희 편집자한테 이거를 또 주고 써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또 이게 없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칭하는 명령어를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펑션을 누른 채로 바꾸면 여러 가지를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펑션을 누르고 W를 누르면 전환이 됩니다. 펑션 1번을 누르면 블루투스 라인을 전환할 수가 있고요. 펑션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위아래로 누르시면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노브를 통해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볼륨 조절이 바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게 또 유선으로 PC하고 연결을 해서 볼륨 조절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5만원 미만의 기계식 키보드들은 한 두어 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만듦새가 확실히 좀 달라요. 기계식 키보드를 만질 때 좀 삐걱삐걱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다올류의 104 프로, 87 프로 같은 경우는 만지고 이렇게 키캡을 밀어보면 짜임새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는 또 뭐가 있죠?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에 깔맞춤할 수 있는 마우스 혹은 데스크 테리어를 꾸밀 수가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제가 마우스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A950 라인업인데요. 아이스블루 깔맞춤 보시면 상당히 일체감이 뛰어나요. 알루비엘 골드 컬러의 깔맞춤이에요. 마우스 따로 키보드 따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예쁜가 잘 몰랐는데 옆에 같이 놓고 쓰니까 요거 괜찮더라고요. 자, 레트로 베이지 깔맞춤입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쨍한 느낌의 블루예요. 요런 제품들은 어떤 특정 제품과 깔맞춤이라기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어딘가에 같이 버무려질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 자, A950 라인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블루투스, 무선, 유선을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 모드로 사용을 할 때는 C타입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동글을 빼서 PC에 연결을 하면 2.4기가 대역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2.4기가 USB 타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옆에 파란불이 들어오죠.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지금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PC에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독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올려놓고 충전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움직임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좋은 센서를 사용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같은 제품군에서 동글이 호환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4기가 대역을 놓고 블루투스 모드처럼 이 동글과 알루비얼 골드 이 블랙 제품이 페어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펑션을 누르고
Q를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같은 제품군 104%는 104%끼리 호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글을 분실했다. 그럼 다운료 측에 연락을 하시면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꽤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다 이 제품 어떻게 구매하면 될까라는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다원료 제품을 선택했을 때 저는 후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놀라움을 계속 경험할 만큼 만듦새도 좋고 예쁘고 성능도 비교를 해보니까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와 특가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 어디에 공유했는지와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 소감을 함께 작성을 해주세요. 당연히 좋아요는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특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색상 고르시고 스위치 고르시고 마우스, 팜레스트, 그리고 장패드 등등 옵션까지 잘 챙겨서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가 더 있죠. 점프 2023에서 이 제품들을 다 전시해놓고 팝업 스토어처럼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로만은 못 믿겠다, 만져보고 싶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현장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